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번 달이면은 이제 가을 배추가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배추의 주산지인 호남 지역에서 배추가 출하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한 1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한 절반 이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제 자료를 보면요,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8일 보시면은 3,919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농식품부가 12월 4일까지 김장 재료를 20% 판매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통업체도 20% 할인을 추가로 또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을 배추 가격이 약간 2,000원 이하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이마트도 지난 8일부터 포기당 2,000원 미만 가격으로 배추를 또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부담을 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부의 노력 그리고 유통업체 또 대형마트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추값이 점차 안정은 되고 있는데 이 김치에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또 속재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또 여전히 예년보다 큰 편이라고요. 네, 이제 배추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무인데요. 네. 그 무가 도매가가 이제 20kg당 1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23,744원 보다는 낮은데 평년보다는 한 51% 증가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오른 가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약 3.7% 줄었고요. 또 파종기에 또 고온하고 여러 가지 그 가뭄이 겹쳐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이유로 가을 배추 생산량도 또 올해 또 118만 톤 정도 돼서 5.1% 네. 줄어든 걸로 이제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배추도 도매가가 10kg당 8,0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난달 어제 19,120원에 비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24%, 그다음에 12%씩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주요 재료인 배추랑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니까 평년보다는 그래서 김장 비용은 결과보다 예상보다 이제 예년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재료인 뭐 고춧가루, 대파, 네. 양파, 마늘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장을 하는 게 굉장히 고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용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서 그 고생을 좀 뭐랄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김포족도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그죠. 그 김장을 안 하면은 대체제로 이제 대용량 포장김치를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포장김치 매출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장 대용품에 가깝다고 보는 한 10kg 이상의 대용량 상품이 매출이 이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형 마트의 이제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이 전년 대비 25%나 상승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 중 가장 큰 이제 용량이 10kg인데요. 이 매출이 작년에 1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또 농협이 이제 농식품 구독 플랫폼 회원 이제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72%가 김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고 김장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도 이제 이런 그 김장을 안 하겠다 대답한 비율이 30%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물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김장 물가 관리를 위해서 주요 재료인 이제 배추와 무의 계약 재배 물량을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젓갈하고 천일염 같은 이제 수산물 수거 업체랑 통신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이후에 주요 채소와 소비자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정부의 전망대로 돼서 또 다가오는
다가오는 추운 겨울 또 서민들 부담이 조금이나마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4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지금 바쁘다고요? 네네. 그 우리 기업들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 그 쌓았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네트워크를 토대로 이제 소통을 또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대 그룹 같은 경우 해외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해외 법인 관리와 현지 정재계 소통을 맡은 글로벌 대관 조직인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팀을 실 단위로 승격을 했고요. SK그룹은 북미 대관 컨트롤 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인사들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관 조직인 GPO를 사업부급으로 이제 격상을 했고요. 네. LG 그룹도 지난해부터 글로벌 대관 총괄 조직인 글로벌 전략 개발원을 가동해가지고 예.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가동할 예정이고 이에 더해서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당선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당시에 이제 전 대통령일 때 2019년에 또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당시 총수들과 좀 만나면서 인연도 쌓았을 텐데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이제 한국에 방한했잖아요. 예. 그때 주요 그룹 총수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회장 하고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이제 직접 호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또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전 세계 IT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크 서밋을 열었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요. 예. 다만 그때 이제 이 회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특검 출국 금지로 이제 참석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대한항공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서한을 또 보냈고요. 네. 그래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그동안 트럼프가 속한 미국 공화당 인사들하고 이제 긴밀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정 회장은 올해 3월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세라 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 주지사 예. 한국을 이제 찾았을 때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22년 트럼프 1기 백악관 부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해가지고 새로 개설한 워싱턴 사무소를 맡기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이제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 4월에는 직접 워싱턴 사무소를 찾아서 헤이긴 소장들과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 그다음에 미 대선 이후의 전망 등에서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런 인연들이 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뭐 4대 그룹 총수들뿐만 아니라 신세계, 롯데, 양대 유통기업 총수도 트럼프 정부와 인연이 있죠. 네네. 이제 보면 유통가에도 이제 한미 양국의 경제 가교 역할을 기대할 만한 이제 인맥이 있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1월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죠. 그다음에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음이라며 이제 10년 전 네.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선거구를 직접 돌면서 이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인선에도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롯데그룹 또한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이 2019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 중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석유화학 공장을 이제 설립했어요. 투자해가지고 그때에 대한 감사 인사 자리였는데요. 롯데는 미국 내에서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롯데 웰푸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해당 사업을 강화할 전망도 이제 예상이 네. 강화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목을 좀 끌고 있잖아요. 그런 덕분에 그런지 지난주에 뉴욕 증시 보면은 트럼프 랠리가 굉장히 이어졌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도 좀 그게 이어질까요? 네,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대선 승리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으로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올해 내내 증시를 굉장히 짓눌렀던 이제 대선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빠르게 이제 승복을 하면서 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또 증시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정책 감세 또는 이제 규제 완화. 이러한 다양한 이제 전망들이 월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이제 이민 정책, 네, 관세 이민 정책 결과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성장이나 물가 등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굉장히 이제 큰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월가 전문가들이 시장의 트럼프 랠리의 강도는 이제 지금 매우 강해 보인다,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열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전폭 지원했고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 주가도 기술주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제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에 더해서 또 연말에는 증시 흐름이 또 좋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증시 훈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절적으로 증시는 이제 훈풍이 이제 부는 연말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페드 이제 금리 인하 했잖아요. 이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제 11월에 지난주에 열린 FOMC 금리가 이제 거기에서 25bp 인하됐잖아요. 이제 이는 금융시장의 예상에 매우 부합하는 전망에 부합하는 이제 결정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약간 침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간담회에서 임기 말까지는 연준 의장 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는 트럼프 당선으로 연준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시장의 이제 우려를 좀 약간 안도감을 심어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다수의 연준 이사들의 연설 등이 이제 예정이 쭉 되어 있는데요. 아직 트럼프 2기의 그 경제 여파를 가늠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이제 주 중반부터 발표되는 미국 이제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 강사의 핵심적인 동력인 만큼 이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더불어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요 발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이제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정 후 이제 미국 달러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 금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주 후반에 이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지만 이제 약간 진정이 되겠지만 채권 금리 상승하고 달러와 강세가 증시에는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약간 주목을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과연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